다음은 알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파파는 약 8 내지 13Hz의 주파수 범위를 말합니다. 눈을 감고 이완된 상태, 수동적 그리고 집중하고 있지 않는 상태일 때 알파파가 나타납니다. 만약 아주 이완되고 정신적으로 비집중 상태에 있다면 알파파는 즐거운 느낌과 고요함을 만들어내면서 전 두뇌를 지배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스트레스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양의 알파파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알파파가 현저하게 결핍되면 불안, 스트레스, 뇌 손상 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타파. 세타파는 약 4 내지 8Hz의 주파수 범위를 말합니다. 고요함과 이완이 더 깊어져 몽롱한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나타납니다. 세타파는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와 중간이라 해서 여명 상태, 꾸벅 조는 상태라고도 합니다. 세타파는 종종 불획석적이고 꿈같은 정신적 이미지와 동반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이미지는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들과 동반되기도 되곤 합니다. 세타파는 환상, 자유현상, 갑작스러운 통찰,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세타파는 오랫동안 그것을 연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타파가 만들어지면 곧 수면에 빠지게 되어 세타파 상태에서 의식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델타파는 세타파보다 더 느린 4Hz 이하의 주파수를 말합니다. 델타파는 깊은 수면에 빠질 때 지배적인 뇌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델타파 상태에 있을 때 수면 또는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델타파가 지배하고 있는 동안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델타파 상태에 있는 동안 두뇌는 많은 양의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알파파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상가를 대상으로 한 뇌파에 관한 연구에서 명상가들을 대상으로 뇌파를 검사했을 때 많은 양의 알파파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명상 상태, 즉 알파파 상태에 도달하며 삐삐 소리를 내게 하는 전자장치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바이오 피드백, 즉 생체 자기 제어기라고 불렀습니다. 즉 명상하는 사람에게 전자장치에 의하여 삐삐 소리를 울리거나 혹은 빨간 불빛을 보여줌으로써 알파파 상태에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장치가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즉 명상하는 사람의 이마에 감지기를 붙이고 알파파가 나타나라고 하면은 뇌파가 증폭되고 알파파가 검출되면은 이것이 강도를 높이고 그걸 높인 다음에 삐삐삐 소리로 해서 명상을 이렇게 들려주거나 혹은 빨간 불을 켜서 알려주는 구조가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바이오 피드백 장치에 의해서 단순히 삐삐 소리를 작동시킴으로써 사용자들은 눈을 감고 앉은 채로 긴장을 풀고 수동적인 상태에서 알파파를 만드는 법을 빠르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피드백의 개발로 알파파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알파파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더욱 고요하고 안정되었으며 흡연과 음주 습관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이 바이오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기 뜻대로 알파파를 만들어내는 법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피드백에 의한 명상을 인스턴트 열반 혹은 기계적
명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파파 피드백 장치는 곧 명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심으로 신비한 종교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빨리 최고 의식에 도달할 수 있으며 또한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파파 피드백 장치의 판매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곧 심리적 고요 및 긴장 완화를 유도해 줄 뿐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과학자들은 명상가들을 대상으로 세타파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세타파에 관한 연구 1. 일본 과학자들의 세타파에 관한 연구. 일본 과학자들이 명상 상태에 들어간 선성의 뇌파를 연구한 결과 가장 숙련된 선성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 알파파 상태로 들어간 후 바로 더 느린 세타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깊은 세타파 상태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수면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선성들은 잠들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매우 깨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성들이 명상적 경험을 더 많이 할수록 세타파는 더 많이 만들어졌으며 이와 같이 자기 뜻대로 깊은 세타파 상태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20년 이상의 명상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명상과 세타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세타파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미국 매닝그 재단의 바이오 피드백 연구자인 엘마 그린과 앨리스 그린은 명상을 시작하고 세타파에 도달하면 삐삐 소리를 내게 하는 세타파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개발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린의 세타파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세타파 상태에 들어간 그룹과 단순히 매우 이완한 그룹과를 비교하였는데 세타파를 경험한 그룹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자주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들은 단순히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경험하였습니다. 세타파는 매우 창조적이며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였습니다. 세타파 바이오 피드백에 의하여 세타파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각성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곤 하였는데 그린은 이러한 세타파에 의한 심리 경험을 융화 경험, 인테그레이티브 익스피리언스라고 불렀습니다. 융화 경험을 하게 되면 1. 조건 없는 사랑에 능해지고 2.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3. 직업을 변경하여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4. 더욱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5.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6번째로 좋은 사회적 태도를 가지고 7. 덜 경직되고 수능적이며 8. 더욱더 자신을 수용하고 창조적이며 9. 가장 놀라운 점은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해지며 그래서 그의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린의 세타파 연구를 종합하면 1. 육체적 영역에서 육체를 치료해주며 육체적 재생을 일으킵니다. 2. 감정적 영역에서 자신과 세계에 대한 더 큰 관용, 이해, 그리고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향상시킵니다. 3. 정신적 영역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한 직관력이 발달된다고 하였습니다. 3. 세 번째로
토마스 버진스키의 세타파 연구. 버진스키는 콜로라도카 대학의 바이오 피드백 연구자이자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세타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체면적 황홀경 상태와 같이 초암시성 상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타파를 여명의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버진스키는 세타파는 슈퍼 러닝, 초학습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즉, 세타파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수 있고 거대한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진스키는 세타파 상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언어 습득의 특성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4. 페니스톤과 쿨코스키의 세타파 연구. 남북 콜로라도 대학의 심리학자인 페니스톤과 쿨코스키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사용하여 먼저 알파파에 들어간 후 세타파로 들어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알파 세타파를 경험한 그룹은 대조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현저하게 알코올 중독이 치료됨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13주 후 알파 세타파 경험 그룹은 재발되지 않았고 더더욱 인상 깊은 것은 3년 후에도 알코올 중독증이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알파 세타를 경험한 그룹이 심오한 인격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원정, 추상적 사고, 안정성, 성실함, 대담성, 상상력, 그리고 자신의 통제력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우울증과 불안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페니스톤과 쿨코스키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사람들은 구름과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1. 성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2. 과식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3. 쇼핑 탐닉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4.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5. 자신의 내면을 벗기고 내면의 아이, 인너 차일드와의 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었습니다. 페니스톤과 쿨코스키는 인격의 변형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파의 전 과정을 자세하게 관찰하였는데 처음에는 알파파가 전 두뇌를 통해 증가하였으며 이완 상태가 더 진행함에 따라서 알파파는 축소되면서 세타파의 진폭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알파파와 세타파가 교차되는 현상을 알파파 세타파 교차 크로스오버라고 불렀습니다. 알파파 세타파 교차를 경험하게 되면 감정적인 폭발, 즉 각성의 순간에 볼 수 있는 감정적인 폭발, 삶의 변형을 경험하며 창의적 통찰이 발현되고 어린 시절의 생생한 기억이 나타나고 과거의 정신적 쇼크를 재경험합니다. 즉 베트남의 정신적 상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의 학대, 억압되고 짓눌린 경험을 하게 되고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5. 윌리엄 백위드의 세타파 연구. 임상의학자인 윌리엄 백위드는 알파파에 의해 나타나는 세타파, 즉 알파파 세타파 교차는 종종 이전에 접근하기 어려운 기억, 즉 어린 시절 기억이나 외관상 복잡한 심리적 문제가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6. 게리 린치의 세타파 연구.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생리학자 게리 린치는 세타파 리듬은 두뇌의 해마에서, 이게 해마인데 이 해마에서 일어나는 리듬이며 이것은 새로운
정보 저장과 장기 기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타파는 장기 기억의 핵심적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세타파는 장기 기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전생을 기억하는가 하면 또한 오랫동안 잊혀진 어린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세타파는 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유발할까요? 심리학에는 특정한 의식 상태에서 경험된 것은 다시 그와 같은 의식 상태가 될 때 훨씬 더 쉽게 기억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즉 행복할 때 학습한 것은 행복할 때 가장 잘 기억되고 추울 때 학습한 것은 추울 때 가장 잘 기억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뇌파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의 뇌파는 어떠한가요? 성인들은 세타파를 드물게 생산하지만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세타파 상태에서 보냅니다. 즉 6세 이전의 아이들은 거의 다 세타파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황홀경과 같은 상태 또는 의식의 변형 상태 그리고 매우 개방되고 수용적인 상태 정보학습과 기억 창조라 부르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양의 세타파가 점차적으로 감소합니다. 이와 같이 유아들은 모두 세타파 상태에 있습니다. 즉 초학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아 시기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리 린치에 의하면 성인이 되면 세타파 상태를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에 들기 전 단 몇 초간의 세타파 상태를 경험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세타파 상태로 지나는 이 짧은 순간 동안 갑작스러운 기억의 섬광, 생생한 이미지, 아무런 연관성 없는 이상한 아이디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수면에 빠지기 때문에 세타파 상태의 기억을 잘하지 못합니다. 게리 린치에 의하면 성인에서 특별히 세타파를 경험하는 경우는 첫째, 샤만과 기타 원시의 종교식을 할 때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세타파에 의해서 부족의 어떤 사건을 예언하고 환자가 있으면 치료 과정을 알려주고 부족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둘째, 선성이 깊은 명상을 할 때. 셋째, 과학자가 과제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세타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 맥스웰 케이드의 명상 연구. 영국의 생체자기제 연구자인 맥스웰 케이드는 새로운 뇌파 장치를 개발하였는데 그는 이를 마음의 거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치는 이전의 연구자가 발견할 수 없었던 뇌파도 측정할 수 있도록 뇌파의 주파수 대역을 128Hz까지 넓힌 것입니다. 그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선성을 비롯하여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고 쉽게 최고 의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뇌파 검사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으며 여기서 발견된 내용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곧바로 알파파 상태에 들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이 훈련을 진척시키자 많은 사람들이 세타파에 들어갔습니다. 즉 베타, 알파 그리고 델타파는 감소하고 세타파가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선성의 뇌파와는 달랐습니다. 즉 일반인들을 가르친 경우에는 베타, 알파 그리고 델타파는 감소하고 세타파가 지배적인데 반면에 선성에서는
막대한 양의 알파파와 세타파뿐만 아니라 강력한 베타파와 델타파도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 다릅니다. 케이드는 선성의 이러한 뇌파를 깨어있는 마음의 비범한 뇌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고의 실행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독서나 대화 중에도 이러한 뇌파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성은 다음과 같은 뇌파를 동시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 이완의 특징인 알파파. 2. 창의성과 장기기억의 특징인 세타파. 3. 치유의 특징인 델타파. 4. 경계심과 외적의식의 특징인 베타파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숙련된 명상가들은 모두 좌우 내의 대칭적이고 통합적인 뇌파를 보인다고 해서 그는 이것을 좌우 내의 통합, 싱크로닉이라고 불렀습니다. 8. 홀룸 에드워드의 명상 연구. 몰러 연구소의 홀룸 에드워드는 20개 이상의 전극을 가진 뇌파 측정기를 사용하여 두뇌 지도를 연구한 사람인데 명상가들의 휴식 상태, 이것은 알파파 단계를 말하고 휴식 상태에서 최고 경험, 이것은 세타파 단계를 말하고 최고 경험, 그리고 초월적 경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두뇌 지도를 관찰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